6월 3일, 누군가는 이날을 예고된 격돌이라 부른다. 또 누군가는 하늘이 선택한 단 하루라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기운,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맞부딪히는 한편의 정치 미스터리다. 2025년 대한민국, 격동의 시대가 다시 한번 용을 부르고 있다.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두 남자의 운명이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다. 하나는 기세의 사자, 이재명, 또 하나는 백호의 관록, 김문수. 하지만 이들의 싸움은 단지 정치인의 대결이 아니다. 천문과 지리, 인간 심리를 꿰뚫는 다층적 분석, 수백 년 전 예언서의 문장을 파헤치고 용산 땅에 깃든 기운을 추적하며 하늘이 내린 명령, 천명과 대지의 흐름, 지운,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이 눈의 조화를 통해 이번 대선의 비밀을 벗겨본다. 의문은 남는다. 하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땅은 누구를 밀어주는가? 그리고 민심은 어디로 향하는가? 첫 번째, 이재명. 그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격렬한 찬반을 불러일으킨 이름 중 하나다. 누군가는 그를 민심의 화신이라 부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정치적 투사로 기억한다. 하지만 역술가들의 눈에 비친 그는 기세가 강하되 귀가 부족한 자였다. 한 관상가는 그를 기세승평기하라 평했다. 즉, 귀한 기운이 부족하나 그 강한 기세만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나이. 그러나 기세란 칼날과 같다. 휘두를 땐 강하지만 스스로를 베일 위험도 있다. 2025년 을사년, 그의 나이 63세. 운명은 과연 그에게 기회의 문을 열었을까? 백운산, 역술인협 회장. 그는 이 후보의 관상을 사자형 시즈 사자형이라 했다. 지배자, 전투자, 리더의 상. 그리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봉황상으로 평가받았다. 사자와 봉황, 이 조합은 고대 동양에서 가장 길한 결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사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2025년은 그에게 상관의 해, 관운, 즉 공직과의 연결선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강산 가부원장은 5월 5일 이후 운이 꺾인다고 경고한다. 기세가 정점에 달했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의 고향은 경북 안동, 정신문화의 본산이라 불리는 유교의 터전이다. 정치는 경기 동부 성남에서 시작됐다. 풍수학자들은 이 경로를 산에서 물로, 그리고 불로 향하는 흐름이라 분석한다. 이재명의 정치 여정은 마치 암석을 깨고 솟아오른 화산처럼 거칠고 격렬했다. 그리고 권좌에 오르게 되면 갈고, 용산. 이 땅은 화기가 강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강한 화 위에 또 다른 불이 올라서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폭발이다. 예언서 정감록은 말한다. 혼란의 시기, 동방에서 새 기운이 일어나 세상을 구하리라. 이재명 후보는 경북 북부 출신. 누군가는 이 구절을 그에게 대입한다. 그러나 격암유혹에는 또 다른 경고가 있다. 과강즉절, 지나치게 강하면 스스로 부러진다. 심지어 어떤 비기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뱀의 해에 용을 꿈꾸는 자, 뱀의 혀를 조심하라. 2025년 을사년, 뱀의 해. 그리고 언어로 승부를 걸어온 정치인. 예언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상징은 때때로 현실이 된다. 두 번째, 김문수. 한때는 거리에서, 또 한때는 광장에서 민심을 주도한 사나이. 지금은 다소 낯선 이름이 되었지만 그의 이력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변곡점을 관통해왔다. 그리고 2025년 그는 다시 돌아왔다. 마치 석양 속에서 칼을 쥔 장수처럼. 역술가들은 그를 백호에 비유했다. 강인한 결단력과 위엄, 그리고 삼군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의 형상. 하지만 백호는 고독한 맹수다. 무리를 이루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걷는 존재. 신기원 관상가는 그를 홍준표보다 위엄이 강하다고 했다. 박청화 원장은 운세 점수 90점에서 95점. 한동훈과 막상막하였지만 이제 그는 단독 무대에 올랐다. 이강삼 원장은 주목했다. 김문수의 일주는 경호, 금의 날에 태어난 백호. 그는 말한다. 6월 3일은 완전한 승리가 아닌 실리를 얻는 날이다. 절반의 승리, 혹은 명예로운 퇴장. 하지만 실리는 때때로 권력보다 강하다.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얻고자 돌아온 것일까? 을사년은 금을 극하는 사화가 강한 해. 이는 곧 충돌과 갈등의 기운이 만연하다는 뜻이다. 김 후보의 기운과 시대적 흐름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불협화 속에 잠식될 것인가? 서울과 경기도. 그의 정치 여정은 한강을 끼고 흐른다. 한강은 예로부터 국운과 권력의 흐름을 상징해왔다. 한 정치 평론가는 말했다. 한강을 등진 자는 권력을 잃고 한강을 품은 자는 시대를 얻는다.
그리고 용산, 불의 땅이다. 강한 금의 기운을 지닌 자에게 불은 시험이자 재련의 불꽃이다. 불에 녹지 않고 단련된다면 백호는 검이 된다. 하지만 타오르는 불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면 무기는 재로 돌아간다. 고대 예언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서쪽에서 큰 별이 뜨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리.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김문수에게 이 구절은 복귀의 상징일까? 아니면 시대와 어긋난 외침일까? 또한 민간 예언은 경고한다. 백마를 탄 장수가 돌아와 혼란을 수습하나 때는 이미 늦으리라. 경호일주, 백마의 형상.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무기가 되지 않는다. 그는 과연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을 품는 후덕함,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다. 역사는 때때로 반복된다. 그러나 같은 모양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군은 다시 전환기를 맞이했다. 청와대를 떠난 권력은 용산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청와대, 그곳은 조선 왕조의 터였다. 강한 제왕적 기운, 명확한 통치, 그리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상징이었다. 반면 용산은 전쟁기지였다. 외세의 기운과 다국적 기류, 불의 터,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과 소통의 요구가 교차하는 곳이다. 박청화 원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2029년 국군의 바닥이 시작된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그 자체로 시험의 시간이다. 즉,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당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험한 바다로 나아가기 전에 선장을 뽑는 과정이다. 송화 비결은 말한다. 용사비등하나 수미상응 못하리. 용과 뱀이 함께 날아오르지만 머리와 꼬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2025년 두 강한 후보의 격돌은 결국 통합과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기록돼 있다. 백양이 동쪽으로 가니 청하기 춤을 춘다. 일각에서는 이를 종교 세력의 이동 혹은 제3의 정치 세력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즉, 이 선거는 끝이 아닌 새로운 흐름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25년 6월 3일 일지는 이민일, 수생모, 즉 변화와 시작을 돕는 날로 해석된다. 이는 곧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 극대화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기세의 화신이다. 왕의 관상과 천운이라는 무기를 들고 혼돈의 시대에 용상을 노린다. 그러나 그 기세가 지나칠 경우 스스로를 불태우는 불꽃이 될 수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관록의 백호다. 늦게 돌아왔지만 강한 금의 기운으로 시대를 관통하려 한다. 하지만 시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리더십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그가 돌아온 것은 옳았지만 그 시간이 지금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2025년 대한민국 대선,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국군의 물줄기를 어디로 돌릴지 결정하는 분수령이다. 선택된 지도자는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책임의 무게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하늘은 누구의 손을 들 것인가? 땅은 어떤 길을 열어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5년 6월 3일, 그날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다음 5년, 그리고 국군의 50년을 결정할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의 불꽃인가? 김문수의 강철인가? 혹은 아직 무대 위로 오르지 않은 제3의 청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